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은 11년 했었고요. 아이는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있어요.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했는데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2년이었지만 그 이상 만난 기분이 들어 결혼까지 순탄하게 왔죠. 서로 집안 형편이나 조건이 비슷해서 결혼하는 데까지 큰 부딪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순탄하다고 해도 생판 모르던 남녀가 함께 사는데 당연히 다른 부부들처럼 지지고 볶고 살았고요. 가끔은 큰 싸움도 있긴 했지만 이혼 생각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둘 다 성격이 모질지가 못해서 싸워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있을 만큼 금술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도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고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혼 말고는 저와 제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당첨된 청약 아파트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월세부터 시작해 전세살이를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집을 장만해 우리 5 식구 행복하게 살자는 꿈이 있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던 날 당장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죠. 당연히 친정시댁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축하해주며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저에게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꼬박 중도금을 다 내고 우리 아파트를 뺏길 위험에 처하니 정말 돌 것 같았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입주일을 기다린 게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또 대출을 받기도 하면서 어렵게 중도금을 내고 버텼는데 그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탐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과 예비동서였는데요. 남편에게는, 아니 시댁에게는 애물단지이자 골칫덩어리인 시동생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무려 8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3살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 후 혼자 키운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막내 아들 향한 애정은 다소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시동생이 나이값을 못했어요. 대학도 다니다가 하도 결석이 많고 시험도 치지 않아 결국 잘렸고요. 고졸 학력에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자기 성에 차지 않아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 남편이 저 몰래 용돈도 자주 줬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욕심은 많고 뭐만 잘못되면 남 탓에 불만만 가득했으니 가족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남으로 봤어도 저에겐 비호감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자기 동생이고 가족이라고. 남편은 자기 동생을 챙기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제 눈치가 보여서 제 앞에 드러내고 시동생을 챙기는 일은 잘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달랐는데요. 뭐만 했다 하면 당신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며 없는 형편에도 다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당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건 고민도 하지 않고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시댁과는 선을 긋고 살았어요. 처음엔 홀시어머니라 신경을 써드리려고 했는데 1, 2년 지내다 보니 그러다가는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욕먹을 각오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남편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대신 그만큼 남편에게도 처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제가 중간 역할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100년 손님인 사위 눈치 보는 것보다는 가끔 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또 가끔 보면 서로 반가우니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낫다 싶었죠. 그런데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다고 제가 아무리 선을 두고 선을 긋고 지냈어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쉽거나 필요할 때는 저에게 갑질 비슷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곤 하셨는데요. 그럴 때면 또 남편이 중간 역할을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고 10년 넘게 살았겠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일 때 남편은 무조건 저와 아이들 편이라고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기니 제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여태 누구랑 애를 낳고 살았는지 배신감이 말도 못하게 컸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닌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의 터전이었는데 남편한테는 그저 그 아파트가 값이 잘 오를 것 같은 알짜 부동산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시동생의 혼전 임신이었는데 임신했다는 예비동서의 인상도 저는 퍽 좋지 않았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시동생이 딱 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동서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요, 아무리 속도 위반 결혼이라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서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연상이기도 하고 보는 눈도 무시 못하니까요. 그야 그렇지.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다. 내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게. 그럼 일단 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일단은 네가 모은 돈에서 괜찮은 걸로 얻어볼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죠. 저는 종석 씨가 집 해오면 거기 평수에 맞춰서 혼자 채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저한테 뭘 바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종석 씨가 지금 직업도 없고 저희 집에서는 반대하시거든요. 애도 낳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뭐? 정말이니?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귀한 생명인데. 제 말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뱃속의 애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이 꼭 최대한 번듯한 집으로 구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저희 집에 할 말이 있죠. 종석 씨도 그래야 저희 집에 가서 기도 안 죽고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갑자기 그런 번듯한 집을 어떻게 구하겠니? 하늘에서 집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요? 종석 씨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 청약 당첨돼서 곧 있으면 입주한다고 하던데. 그 아파트 엄청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상권도 좋아졌고. 저 그 아파트 주시면 안 돼요? 뭐? 그 아파트를 달라고? 저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저희 아파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저기 제가 호칭을 지금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죠. 그 아파트는 우리 거예요. 지금까지 계약금이며 중도금이며 얼마나 힘들게 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 아파트 주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냈던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누가 보상할 건데요? 이렇게 조금은 화가 난 말투로 말이 나갔는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곤란하다는 듯이 얼굴이 붉어지셨고 시동생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저희 아파트를 달라고 하던 예비동서는 달랐는데요.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죠. 아무튼 저는 그 아파트 해주시는 거 아니면 이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그 정도 아파트라도 받아야 저도 저희 집에 종석 씨랑 결혼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라고 정말 뻔뻔하게 잘도짓거렸어요. 꼬라지를 보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을 쳐다봤는데 시동생은 죽어라 제 눈만 피했고 저는 답답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냉수를 요란스럽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비동서가 시동생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이었는데 그러니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아주 꼴 같지 않았죠.
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 누가 준대요? 참고로 시동생은 자기 형보다도 저를 살짝 무서워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자기한테 호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좋았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예비동서가 언감생심 저의 피 같은 아파트를 달라고 하니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으면서 예비동서 뒤에 숨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계속 저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초장에 예비동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동갑이어도 제가 손이 형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자신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당신 막내 아들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다부지게 드셨는지 저를 슬슬 압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막말로 시동생이 제 아들도 아닌데 임신했다고 해서 제 할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동생이 사고를 쳤다고 했을 때도 저는 흥분하는 남편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라니. 이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자가 집을 구해야 한다, 이왕이면 번듯한 집으로 구해달라고 말하는 예비 동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시동생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면 예비 동서도 시동생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 시동생은 그때까지도 모아놓은 돈은커녕 그때도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야간에 PC방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남자를 만나 사고를 쳤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욕심을 가졌다면 그런 걸 해올 수 있는 남자를 만났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 예비동서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동생과 다르게 직업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당신도 알고 계셨겠죠.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시동생을 끼고 살면 평생 그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만 먹을 텐데, 그럼 늙어가는 아들을 책임져야 했으니 저렇게 직업도 있는 며느리한테 아들을 보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아이도 태어나니 기적처럼 당신의 망나니 아들도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셨어요. 정말 웃긴 게 그 아파트가 당신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중도금 낼 때 10원 보태주신 것도 없었는데, 양심상 저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 아파트는 자기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랑 제 남편 눈치만 보고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꿍꿍이가 다 읽혀지다 보니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빴는데요. 그때도 당연히 남편과 제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남편만 중심 잘 잡고 저랑 뜻을 같이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는데, 결정적인 순간 남편이 제 등에 칼을 꼽으면서 저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아니, 시동생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이 위한다고 1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저를 배신했고,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그랬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괜찮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며 가끔은 저더러 유난이라고 분위기 깨는 소리를 곧잘 했는데, 만약 제가 유난을 떨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 청력에 행운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같은 서민이 부를 축적하려면 부동산밖에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고 비싼 돈까지 내며 부동산 강의도 들으며 정보를 모아 아이가 새신점을 적극 이용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건에 맞춰서 아파트 청약을 넣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된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또 좋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마누라 덕본 줄은 모르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니 그 순간은 저에게 모두 적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들 제 아파트를 노리는 날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순히 뺏길 저도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그 아파트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같은 거였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파트에서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거 하자고 힘들게 돈 벌고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더 악착같이 그 아파트만 노리고 청력을 넣었는데 이런 말 씁쓸하지만 그 아파트가 브랜드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너도 나도 되기만 바라고 빌고 비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계약금부터 어마어마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허리띠는 기꺼운 마음으로 졸라맸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 힘든 시기에도 맞벌이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욱 생활비를 줄이고 필요하면 친정의 도움까지 받으며 그 아파트 중도금을 냈거든요. 그렇게 긴 2년여의 시간을 버티다 보니 드디어 완공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생판 남이 튀어나와 우리 가족의 아파트를 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예비동서의 말에 거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자 남편은 진정하라며 제 손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입만 달싹였는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킨 시동생은 이 분위기를 회피하고 싶었는지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자 잠시 후 예비동서를 돌려보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저희 아파트를 2년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동생 결혼이 급하니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니들 지금 사는 집도 전세긴 하지만 나쁘지 않잖아. 거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년만 더 살아. 그 정도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세요? 그리고 저희 집주인한테 벌써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와서 말 바꾸기 싫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애들도 새 아파트 간다고 지금 얼마나 들떠 있는데요. 그럼 어쩌니? 제가 저렇게 콕 집어서 니네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생긴 애를 지으란 소리야? 너 그거 죄야. 그리고 막말로 이런 기회 않으면 우리 종석이가 언제 장가를 가겠어? 나라고 평생 다 큰아들을 끼고 살고 싶겠니? 네가 2년만 기다려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깟 2년을 못 참아? 네, 못 참아요. 아니 참기 싫어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 집 중도금 낸다고 저희 대출도 계속 있었고요. 친정에 빌린 돈도 많아요. 그런데 저더러 그걸 다 감수하고 바보처럼 집을 주라고요. 그리고 보아하니 2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어쩌시려고요? 그럼 완전 저더러 죽 써서 개주라는 소리잖아요. 너는 말을 해도 좀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개라는 소리야? 너는 맏며느리잖아. 그럼 집안일에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러니 장우야? 엄마,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이 사람이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희생을 하라고 해. 뭐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누라 편이다 이거야? 여기서 왜 편을 나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설득해보자는 거지. 설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너는 제가 설득한다고 넘어가래로 보이니? 아니면 니들이 평생 우리 종석이 책임지든가. 저는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말에 또다시 욱하는 성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참으라고 혼신을 다해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때까지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었기에 가까스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참았는데요. 나중에 그런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어요. 원래 부부는 한 배를 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남편의 진짜 마음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어요. 명의만 건들지 않으면 당장은 동생이 써도 괜찮지 않냐고 집에 와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명의만 안 건드리면 도련님한테 우리 아파트를 내줘도 된다는 소리야? 뭘 내줘? 빌려주는 거지. 불안하면 계약서도 쓰고 그러면 되잖아. 애까지 생겼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냐? 웃기고 있어. 그 애가 우리한테 뭔데?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애를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라고 당연히 새 집에 들어와 살고 싶지. 새 집 사서 헌 집에 들어가 살라는 거야? 집이야 도배하고 그러면 새 집 되잖아.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상황에 맞출 수도 있지. 솔직히 그 아파트 다 좋은데 나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잖아. 애들도 전학 가야 하고. 2년 뒤엔 뭐 전학 안 가? 갈 거면 다들 새로 입주할 때 가는 게 애들한테 좋지. 다 같이 새로 이사 와서 전학 오는 걸 텐데. 안 그래? 그야 그렇지만 상황이. 됐어 시끄러워. 나는 자기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좌관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해. 나는 내 아파트 내줄 생각도 없고 빌려줄 생각도 없어. 우리는 예정대로 이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지금 통보하는 거냐? 아주 이참에 가장도 네가 해라. 아, 그 집 명의가 네 이름이라 주인 행세하는 거야? 까먹었나 본데 그 아파트 중도금 우리 같이 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지금 대출도 다 내 앞으로 받고 있고 우리 친정돈도 들어가 있어. 물론 우리는 공동자금이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순 없지만 지분은 내가 훨씬 많다고. 내가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하게 하냐? 내가 언제 내 이름이니까 내 집이라고 했어? 그날 저희는 그렇게 시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던진 돌 때문에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도 집 문제 때문에 끙끙 앓기 시작했는데 남편만 가운데서 안달이 났죠. 저한테 가족한테 크게 베풀면 나중에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개똥 같은 설교도 했는데 그런 말은 저한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나중에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베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자 이 인간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구별을 못하는 건지 이럴 거면 차라리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헛소리를 했는데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에는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가족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는데 정말 자기가 책임질 가족도 모르고 시댁 식구만 생각하는 남편에게서 저딴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거의 그때는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싸움만 했어요. 그게 당연히 애들한테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애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 표정 관리도 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며 애들 생각해서라도 저더러 집을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원수 같았어요. 이 인간도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 같은 똑같은 사람이구나. 오만정이 떨어졌는데요. 한 번은 더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가면 무슨 말을 하실지 뻔히 알았기에 바빠서 못 간다고 애들러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면 저희 집에 쳐들어간다고 협박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시면 애들한테도 그 꼴을 다 보여야 하니까 그건 너무 싫어 차라리 시댁에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 후 시댁으로 가니 예비동서가 저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퇴근이 많이 늦으시네요. 아닌가? 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오셨나? 뭐라고요? 지금 나랑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요? 어머니 적어보세요. 형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홀몸도 아닌데 뱃속에 애기 놀랐겠어요. 그래. 아니 너는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제야 와? 우리가 얼마나 너들 기다렸는지 알아?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 얘는 임신한 몸인데. 제가 저 사람이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셨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일한다고 유세 떤다. 그래, 일하느라 바쁜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됐냐? 괜히 쓸데없는 감정 낭비는 그만하고 내가 오늘 너더러 여기 오라고 한 이유는 확실하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애들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제가 그 얘기는 확실히 말씀드렸잖아요. 싫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지금 그 집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이 얼만데. 그래, 너 말 잘했다. 지금 네가 내고 있는 그 대출금 그거 애들이 사는 동안 내가 대신 내주마. 나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다. 그럼 되지 않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대출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어머니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왜 자꾸 제 말을 무시하세요? 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요. 제가 당첨된 제 아파트잖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 사는 게 맞죠. 형님, 그냥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그 아파트 없으면 결혼 못 해요. 저는 미혼모 될 생각 절대 없고요. 그러면 이 아이 지워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 애가 제 애예요? 그리고 전부터 좀 불쾌해서 그런데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 그 아이 그쪽 자식이에요. 나도 애가 셋이 있는데 부모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를 인질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뭐 나더러 죄책감 느끼고 싶지 않으면 집을 내놓으라고요? 내가 그쪽 임신시켰어요? 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작은 애도 그렇다. 아무리 급해도 애기 지운다는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그러지 말라고 얘까지 불러서 입씨름하고 있는 건데. 저도 오죽 답답하고 불안하면 이러겠냐고요. 저도 아이 낳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요. 제 마음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 정말 미워요. 예비동서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앙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저는 그 꽈라지를 보니 더 재수가 없었는데 저런 동서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끔찍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꼼짝하지 않는다며 이참에 연을 끊자고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 말이야. 우리 종석이 장가 못 가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우리 막내 아들 책임질 거야? 이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며 따지셨는데 좀 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예비동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실실 쪼개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니 더 열받아서 물러나지 않았죠. 저 역시 오늘 완전히 이 문제를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 제 아파트 가져가고 싶으시면 대출금 말고 아파트 값을 달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노려보셨는데 그리고는 저 같은 무서운 며느리는 필요 없다며 아파트 달라고 안 할 테니 이참에 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솔직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뭐 그전에도 저랑 시어머니가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니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하고 인사를 꾸벅 했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더 울그락불그락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딱 보니 약이 잔뜩 올라 계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나 놀리냐? 그래, 정말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지? 솔직히 못할 것도 없죠.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오면 맨날 일만 했어요. 아, 이제 그거 내가 안 하면 그쪽이 하는 거겠네. 여기 제사도 엄청 많고 명절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오는 게 신상에 좋을걸요? 아, 나 애 셋인 거 들어서 알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짤없이 저한테만 일 시켰어요. 그러니 그쪽에 애를 낳아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 꿈 깨요. 지금처럼 애 앞장 세워도 소용없다니까요. 그쵸 어머니? 저는 이왕 반가운 소리를 들었으니 예비동서에게 고급 정보 하나는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예비동서도
똥 씹은 얼굴이 되었고 저는 더 있다가는 머리채라도 잡힐 것 같아 얼른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제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시어머니 연락이 더 빨랐어요.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아주 금방이라도 집을 부술 것처럼 무서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네가 재수 씨한테 아파트 포기하고 애 지으라고 했다며? 라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며 저를 다그쳤는데 이건 너무 억울했어요. 오히려 부모가 돼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게 저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누가 그래? 어머니가 그래? 아니면 그 여자가 그래? 내가 무슨 권리로 애를 지으라 마라 해. 그냥 나는 아파트 안 줄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았을 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영 끊자고 하시던데? 그래서 얼씨구나 좋구나 그러자고 했어? 건강히 잘 계시라고 인사까지 했다며. 네가 며느리냐? 며느리지 딸이겠냐? 영 끊자고 하시는데 그럼 뭐라고 해? 건강히 잘 계시라고 하지. 왜? 자기한테도 아파트 못 뺏어올 것 같으면 영 끊자고 하셨어? 너 정말 말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욱해서 한 말이잖아. 다 알면서. 그래, 아니지. 너야말로 이참에 우리 가족이랑 영 끊고 싶은 거구나. 그래,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잖아. 뭐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도 나는 할 도리는 다 했어. 서운해서 그러셨든 욱해서 그러셨든 먼저 영 끊자고 하셨고 나는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그럼 뭐 매달리면서 그럴 수 없으니 아파트 도련님한테 줄게요. 그래?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냐? 가족한테 등 돌릴 만큼 사소해야 하는 거냐고.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너라는 여자 징그러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 너는 가족보다 네가 먼저인 사람이잖아.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랑 더 어떻게 사냐? 우리 이만 갈라서자.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애가 셋이나 있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죽겠어. 싫은 사람이랑 애 때문에 살 수는 없잖아. 시댁이랑 연도 끊겠다는 사람 내가 왜 끼고 살아야 해?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랑 그런 대화하고 왔을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라고 뭐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 그래도 나는 최대한 이혼만큼은 참으려고 애썼어. 나보다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는 우리 애들보다 어머니랑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그래, 그러니까 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부터 내 편을 안 들지. 그래, 내가 왜 네 편을 드냐? 이젠 너라는 여자한테 한 톤의 미련도 없어. 까놓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컸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애들은 평생 지금의 기억을 어른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지들 몫이지. 나는 할 말 다 했어. 지금이라도 나 붙잡고 싶으면 아파트 내 동생한테 빌려주고 잘못했다고 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미친놈,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 됐고, 그럼 지금 청약 담창된 집에서는 내가 애들 데리고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엄마 집에 들어가 살아. 이 집 보증금 빼면 똑같이 나누자. 무슨 계산이 그래. 똑같이 나누려면 다 똑같이 나눠야지. 그 당첨된 아파트 나도 권리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 대신 이 집 전세 보증금 네가 다 가져가고. 돌았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내 지분이 훨씬 많아.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계약자도 나라고. 계약자가 너인 거지. 아직 우리 등기도 안 쳤잖아. 결국엔 나한테서 아파트 뺏으려고 그런 꼼수를 부린 거네. 좋아, 법으로 해. 나는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잘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난 위자료 청구도 제대로 할 거야. 애들은 당연히 내가 키울 거고 당신은 양육비나 매달 내야겠지? 뭐래, 네가 변호사야 판사야? 위자료? 양육비? 웃기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니까 해보자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뭐? 네? 왜? 너는 나한테 너라고 하면서 나는 너한테 니라고 못하니?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하지마. 밥맛 없으니까. 뭐야? 저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에 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각자 이혼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으러 다녔고 이혼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그랬던가요?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요. 특히 애를 셋씩이나 낳고 10년 넘게 여보당신한 사이인 부부가 서로 헐뜯고 비난을 한다는 게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저는 그런 감정이 있어 매번 힘들었지만 남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만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며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었는데 저런 놈을 애들 아빠이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애들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리고 무슨 아집인지 애들도 포기 못하겠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애들이 더 질색팔색 하더군요. 아빠랑 살기 싫어. 아빠랑 살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잖아. 나는 할머니도 싫어. 라며 특히 딸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문을 날 리가 없었어요. 사실 아파트를 가겠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버텼던 이유도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그런 제가 아이들을 포기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소송 끝에 저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엄마를 원하니 판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맞겠다고 하셨어요. 막말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남편이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손에 자랄 것이 분명한데 애들이 할머니가 싫다고 하니 엄마인 제가 낫겠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2년 넘게 고생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낸 저에게 아파트를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애당초 양보는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소송에서 지고 판사님이 너무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그 탓에 이혼 소송만 1년 넘게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이렇게나 진을 뺀다는 게 너무 짜증났죠. 그래도 아파트는 완공됐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요.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분명 제가 상상한 입주날은 축하받고 행복 그 자체였는데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랑 애들은 그 아파트에 며칠 지내다 친정으로 갔어요. 마음도 그렇고 불만을 가진 남편이 계속 찾아와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 뿔이 난 거겠죠. 항소해서 판을 뒤집지 못한다면 남편은 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기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아주 미비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돈으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강력하게 거부했죠. 왜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걸요. 하지만 아무리 항소를 해도 원심을 뒤집지 못했고 결국 남편은 제대로 건지는 거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랑 재산 분할한 돈도 자기 동생 신혼집 구해준다고 다 털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살고 있던 빌라도 팔아 9억 2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시동생을 결혼시킨 모양이었는데 신혼집 마련이 늦어진 탓에 예비동서는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동서였던 그 여자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떡하든 집을 받고 결혼하겠다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날로 받은 그 집이 언제고 성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에 의하면 시동생이 한탕주의에 빠져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왕창 땡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에게 들었는데 그래서 그 빚 갚아주느라 양육비 250만 원 주는 게 힘들다고 그 빚을 갚을 동안만 양육비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양육비인데 아빠라는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도 남편이 꼴 보기 싫었어요. 남편 자격은 진작부터 없었는데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양육비 밀리면 법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때문에도 그 인간이랑 한방했죠.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제 권리 행사하겠다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이 돌아가고 며칠 뒤
몰라보게 수척해진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뒤치다거리를 하고 살아야 하니? 나도 정말 힘들다. 네가 애들 양육비 안 주면 법으로 한다고 했다고? 그 때문에 네 남편, 아니 내 아들이 나더러 자기 인생 망쳤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니? 아파트만 조금 빌려달라고 했지. 그나저나 너 그 아파트 들어가 살지도 않는다며. 그럴걸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영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는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 참지 않았는데요. 저더러 지금 왜 그 아파트에서 안 사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랑 그 잘난 어머니 둘째 며느리 때문이잖아요. 왜 남의 것을 욕심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요? 우리가 뭘 그냥 좋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 아파트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어렵게 이혼했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저는 그 아파트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걸 왜 내 탓을 하니? 사람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일어나는 줄 알아? 나도 우리 종석이가 그렇게 사고를 칠 줄 몰랐잖아.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했으니까 결국 자업자득이지. 이거 봐봐. 너도 썩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도 고집 피우고 큰애랑 합쳐라. 나는 이제 더는 걔랑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언제 자유롭게 사니? 넌 내가 안 불쌍해? 네, 안 불쌍해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자업자득이라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때문에 이혼했고 그래서 아들 돌려받으셨는데 감수하세요. 저도 감수할게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왜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애들 아빠한테 양육비 안 주면 법적으로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애들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그렇게 아빠랑 할머니 싫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그러니 언감생심 다시 아들 저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끼고 족쇄처럼 사세요. 뭐야? 저는 할 말 없고요. 오늘 만나드렸지만 다음에는 오시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할 말을 끝내고 요요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자 정말이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매달렸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한탕주의로 주식에 빠져 돈을 다 탕진하고 있었기에 둘째 아들도 돌려받기 일보 직전이셨는데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던 둘째 며느리는 저보다 더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걸핏하면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뜯어가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킬 수 없어서 시어머니는 제 전남편인 큰아들을 볶으며 그 억지를 다 들어줬나 봐요. 그 덕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 같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 즈음 비록 들어가 살진 못했지만 집값이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그 아파트를 팔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보름 정도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제 마음에 쏙 들고 무려 한강뷰가 펼쳐진 그런 곳인데 그동안도 제가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리고 한부모에 아이들이 무려 셋이나 있다 보니 저한테 혜택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아이들 덕에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누구는 애들 셋이나 끼고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애들이랑 너무 행복합니다. 복덩이가 무려 셋이나 있는데 저는 가장 행복한 엄마죠. 저는 앞으로도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아이들이 아빠 없이도 행복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디 우리 가족, 내 가족, 예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